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블랙록에서 20조 원 투자한다 이런 보도는 오늘 후속 보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개인 자금이 계속 증시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제 시장이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만은 오늘 은근히 좀 노이즈가 많았죠. 그러니까 관세 협상 앞두고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테슬라 실적, 넷플릭스 실적 이런 것들이 또 증시에 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 그럼 여기서 미증시 빠지면 우리도 같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제대로 매수한 날이 없죠. 뭐 운송 장비, 유통, 보험, 일반 서비스 일부 매수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 투자자들이 이거 추세가 바뀌었나 보다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는 전기전자 중에서 일부 종목, 그다음에 방산주, 석유화학은 장중에 이제 올라가다가 밀렸고, 그다음에 풍력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엔터주 정도가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국가별로 엇갈렸는데 우리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조금 비슷하게 등락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세 나라 증시는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제가 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3,900을 한번 넘겨야 된다고 그래야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정말 얍삽하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3,900 살짝 넘겼다가 이제 크게 고점되고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넘긴 느낌도 안 나죠. 또 어쨌든 3,900을 상단으로 두고 있고 또 어떻게든 또 저점은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 올라가는 추세는 일단 좀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종가가 어쨌든 많이 빠진 상태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60포인트 빠진 상태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도 압박,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서는 이제 물량을 정리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매도 압박과 여기서부터 사도 충분히 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충돌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면 다음날 희한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양봉 하나 나오면 그 다음날 돼서는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천 종목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날 천 종목 하락시키는 그런 패턴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개 올라가고 그 다음날 970개 빠졌으니까 사실상 1,000개죠. 어제 920개 올랐으니까 거의 1,000개 가까이 올라갔는데 오늘 또 1,000개 빠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데 ADR은 오늘로 다시 또 과매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과매도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시 과매도로 내려왔는데 이제 ADR은 올라가는 사이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더 많아도 이거는 올라가는 사이클이 돼서 사실상 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 ADR은 오늘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좀 이상한 어떤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거의 지금 과매도권이라서 이제 종목들별로는 또 반등 시도해야겠는데 이렇게 시도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정상인 상태입니다. 구간으로 보면 또 어떤 변수가 나온지는 봐야겠지만 자 뉴스들을 보면 우선 미증시 누른 게 미중 간의 관세 갈등,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보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간단한 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미국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된 제품 수입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제트 엔진 이런 거를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적용되는 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되는 산업이 전자제품 만들 때 들어가고 스마트폰, 공장 자동화 기기, 항공기, 드론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품목이 다 중국에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거든요. 대부분 또 그런 것들이 차질이 빚어지고 또 이거 저것도 이제 군수 산업에도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적용이 되고 이제 미국이 금지하는 게 저게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원료 갖고 장난을 치고 히토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료가 되는 거고 미국은 그 원료를 이것저것 다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그게 이제 제품이죠. 그 기술력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맞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서로 못하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서로 멱살을 잡고 계속 멱살을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숨이 막히니까 결국에는 이제 합의가 될 수밖에 없긴 하죠. 근데 그 단계까지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야 되니까 이제 압박은 계속 강도가 세질 거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산발적으로 또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그 외 뉴스는 저는 오늘 이 뉴스가 환율 올리고 시장을 눌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를
달라. 어쨌든 우리나라가 투자하기로 했던 돈에서 이 정도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50억 달러 이하로는 저 이상은 안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가 무역 수지 이런 것들 감안해 볼 때 150억에서 200달러 정도 규모 넘어가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요구한 게 250억 달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대로 합의가 되면 이거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환율을 올리고 증시를 좀 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저는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협상 관련된 뉴스들이 툭툭 나오면서 이제 이게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긍정적인 뉴스들도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머스크가 삼성이 그 테슬라에서 만드는 칩, 그 AI6, 뭐 AI5 이거 다 만든다. 이거 원래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TSMC에서 만들던 건데 이걸 갖다 이제 삼성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 머스크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생산해서 이게 이제 로봇이라든가 이제 자율주행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데 남으면 데이터 센터에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생산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하고 삼성하고 TSMC하고 같이 받아야 이제 안정적이면서 가격도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삼성에서 계속 뭔가 생산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어제 이제 마감에서 제가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로 추정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해상풍력,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20조 원 투자한다. 이게 저거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그 전력을 어디로 충당을 하지? 근데 이제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가 좀 구체화 뉴스로도 후속으로 나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달러 기준으로는 고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싸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 살만한가, 뭐 이런 거 어떤 거 살까, 뭐 이런 거 문의하는 외국인들이 아직은 있다. 단기적으로 차익하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매수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나쁘진 않겠는데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해야지 이런 악재 있지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 이제 저 더 사도 더 간다,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5일선 밑으로 끝났습니다. 10월 들어서 제대로 5일선 아래로 끝난 건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타율로 치면 한 3할 맨날 치던 타자가 그러면 하루에 이제 나오면 4타수 나오면 한두 번 정도는 매일 안타를 쳐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이틀 동안 안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잘 치는 타자는 하루 몰아치기해서 타율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몰아치기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슬럼프가 되면서 추세가 꺾이고 2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한미 간에 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넥스페리아라는 그 유럽에 있는 자동차 칩 업체가 부품 조달을 못 해주면서 이제 폭스바겐이 생산 못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거기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겹치면서 자동차주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 아무래도 차익 매물 나올만 하고 테슬라 이야기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록이 투자한다라는 쪽에 풍력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하는데, CS윈드 보면은 계속 좀 60일선이 저항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서 저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 구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가 최근에 은근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더 높아지는 추세 안에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대신 방산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춤할 때 조방원이 대안주. 근데 조방원이 가는 장은 시장이 좀 불안할 때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시장에 좋은 재료가 많이 있을 때는 주로 수출주들 쪽, 그러니까 조방원 그런 수출주 말고 이제 전통의 수출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전 장세는 조금 시장이 불안할 때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은 오늘 탑10에서는 이제 하나에어로만 플러스가 나고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보면 일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2차 전지 빠지고 로봇 부진하고 이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사실상 하루 잠깐 숨고르기 한 거 빼고는 3일 동안 내리 매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보면 특징을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매도가 균일하게 한 24%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전체 매도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어제부터 28%, 27% 매도 비중이 올라갔거든요. 매수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는 계속 24%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던 애들이, 그러니까 사던 외국인들이 안 산다 이게 아니라 사던 쪽에서는 그냥 계속 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매도가 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추정해 보면 일정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최고치 PBR 밴드 상단. 제가 최근에 계속 보여드린 게 코스피 PBR 1.3배가 고비가 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원래는 그게 3.800으로 추정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보니까 어제가 우리나라 딱 PBR 1.3배 찍었더라고요. 그게 3,900원짜리가 1.3배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하던 일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거 뭐 제가 보기엔 뭐 추세적인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일시적으로 그 매도 그쪽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종목으로 보면 외국인들 오늘 5,200억 가까이 매도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이 종목의 매도가 5천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 종목을 빼면 매도한 건 아니죠. 이게 한편으로는 차라리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제 전체를 다 팔아버리는 거하고 특정 종목의 매도가 집중된 거는 그것만 소화하면 끝나는 거라서 그나마 이제 이게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되다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특히 이틀 연속 매도 나왔는데 일단락 될 필요가 있고요. 매수는 보면 방산, 조선, 뭐 전력기기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의 매수가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또 하이닉스는 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엔터주라든가 뭐 정유주라든가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사는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로봇주들 예,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뭐 로보라든가 하여튼 로봇 관련 주들이 매도 쪽에 많이 포진해 있었고 매수는 이제 뭐 JYP가 오늘 상단이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이제 풍력 뭐 조선 부품 이런 거 이제 태광하고 이제 성광밴드 이런 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이 매도였는데 그러니까 매수 쪽은 아직은 계속 반도체는 골라 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물론 매도 쪽에도 있긴 한데 그 반도체가 전체 매수하는 거 종목 중에 상단으로 보면 한 3, 40%는 계속 채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관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완전히 놓은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사실 역대급 실적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이 4년 만에 최고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시장에서 비중 있게 보는 종목군들은 또 부진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좀 시장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오늘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한데,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 잘 팔아서 그동안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변으로 번지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이거는 한미, 그 다음에 미중,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 앞두고서 막 별의별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막 시장 흔들고 이런 뉴스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뉴스를 이제 뭐 시장에서는 좀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네.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알려져 있던 뭐 미국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뉴스 때문에 좀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어제 이제 제가 외국인들 매도해도 시장이 하루는 올라갔지만 하루 정도 저번 매도 또 나오면 그때는 빠질 거다. 근데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 매도가 한 번 더 나오면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드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예탁금이 실질 예탁금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보시면 80조 원대에서 3일 연속해서 그 위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 더 봐야겠지만 고객 예탁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포함해서 그때 이후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 자금이 일부 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80조 원 넘어서 그러니까 보통 예탁금이 20% 정도 증가되면 의미 있게 봐요. 한 사이클에서. 그리고 이제 50% 이상 증가되면 이제 폭발합니다. 코스닥이.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탁금 들어와서 어느 정도 개인들이 하루 정도는 개인들이 종목 주식 받아서 올릴 정도의 힘은 있다. 연속적으로는 어렵고 하루 정도는 힘이 있어서 이제 코스닥 좀 빠지고 한 날은 다음 날 이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좀 수급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 보시면 고점하고 저점 차이가 70포인트가 계속 넘어요. 10월 14일 이후 보면
100포인트 넘어간 날도 있었고 70포인트 아래로 고저 차이가 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80포인트가 넘어간 날도 절반이 되죠. 이 정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2%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수급이 대충돌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제 수익 실현해야 돼. PBR 1.3배 부담돼라고 생각하는 던지는 쪽이 있고 반면에 던지면 나는 이거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받아치는 쪽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났다가도 쭉 올라가고 플러스 났다가도 쭉 빠지고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치고받고 하는 또 그동안 또 열심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누군가 또 물량을 받는 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를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양시장이다 아직은 주가 부담이 없는 상태라서 실적이 좀 똘똘한데 주가 눌려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큰 한동안 시세에 나왔다가 한 1, 2주 정도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추세가 다시 돌려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하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관은 계속 파는데 외국인들이 꾸역꾸역 물량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관들 매도 물량만 마르면 그쪽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뒤집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그러니까 구독하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이제 제 방송이 알고리즘에 유튜브에 많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